농촌 계몽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유명한 시문의 상록수는 충남 당진의 실제 인물들을 배경으로 지은 소설입니다. 소설 속 한곡리는 당진의 실제 마을인 부곡리와 한진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상의 마을인데요. 오늘 기류인문학에서는 시문의 작품 세계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부곡 국가산업단지로 변한 이 마을 일대는 소설가 시문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상록수의 무대입니다. 해변에서 새우를 잡아 말리고 준치나 숭어 잡는 철이란 묘사는 당시 한진리의 실제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해대교가 한눈에 보여 해맞이 명소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보이는 저 초가 한 채가 그때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곳 필경사는 상록수가 탄생했던 곳입니다. 시문은 소설 직녀성의 고려로 필경사를 직접 짓게 됩니다. 보다시피 새살창도 만들어서 내부를 밝게 했고, 보세요. 테라스를 만들어서 화분이라든가 물건을 올려놓게 그렇게 했죠. 그런 거 본다면 시문 선생님이 일찌감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셔서 시문 선생님이 그 이름도 유명한 상록수 소설을 55일 만에 집필하신 거죠. 집 앞에 손수 심었다는 향나무는 지나간 시간을 보여주듯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상록소설을 쓰셨고, 상록수라는 뜻이 뭐예요? 영원함을 뜻하죠. 이렇게 녹슬은 무쇠도 영원히 풍화작용에 의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뜻에서 상징한 선생님의 나무와 의자입니다. 상록수는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던 야학운동과 공동경작회 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는 한 신문에 연재돼 당시 민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배경은 당신의 장조카인 심재영 선생님이 공동경작회를 운영하는 거를 당신이 지켜보시면서, 또 지금의 안산 상록구에 있는 최용신이라는 여성이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거를 당신이 신문지상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록수의 그 소설이 탄생하게 된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경사의 옥호는 1934년에 쓴 그의 수기 필경사 잡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란 시집 원고 중에 있는 필경이란 시의 제목에서 딴 것인데요.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의 옛말에서 따온 필경이란 옥호는 문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고독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한 중세기적인 농촌에 아취가 생겨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필경사 속에다가 청춘을 감금시킨 것도 아니다. 형극의 길을 제1보로부터 고쳐 걸으려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시문의 그날이 오면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항일 저항문학의 최고 금자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항거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시문은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다가 계제 정지당하기도 하는데요. 1919년 3월 5일 날 안국동 탑골공원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시문 선생님 그곳에 참가하시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부차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는 최초의 선생님에 관련된 항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시문은 1932년 이곳에서 그동안 발표한 시들을 묶어 시집 발간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일제의 검열로 해방 직후에야 간행돼 유고집이 되고 마는데요. 바로 그것이 유명한 그날이 오면이란 시집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니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시문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저항 시인이자 소설과 영화에 열광했던 작가로 문예 및 영화 등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그런 시문의 문학 정신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상록수 문학관입니다. 상록수 문학관에는 시문이 집필한 시는 물론 소설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자로 오랜 시간 일했던 시문이 신문에 연재하다 게재 정지당했던 소설도 눈에 띄는데요. 동방의 애인, 불사조 등 2번에 걸친 연재 중단 사건과 애국시 그날이 오면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품에는 강한 민족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큰 봉우리와 작은 웨뿌리의 어여쁨이여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똑오똑 솟았다가는 굽이쳐 달리는 그 산줄기 내 품에 안겨 뒹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소나무 감송감송 목멱의 등어리는 젖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산은 저기 앞에 뽑아든 칼끝처럼 한 번만 찌르면 먹장구름 쏟아질 듯이 아직도 내 기상이 늠름하구나.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자 했던 작가 시문. 그의 이런 정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시문은 상록수의 영화화에 나서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는 상록수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고 간행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 장티푸스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는데요. 나라를 아끼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